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운명에 적힌 다음 전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볼 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볼게요. Not for you 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고 알려줄 때 나오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보호해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언가가 나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거나 완벽하게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절되고 거부되고 튕겨져 나갈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음에, 무언가를 더 유지하고 지속하지 않음에 더 나은 기회와 방향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방향인 줄 알고 이 방향에 계속 노력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했는데 그게 자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갔더니 일이 잘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을 버리고 더 잘 맞는 것을 찾게 된다거나 맞지 않은 것에 억지로 적응하거나 집착하거나 애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무언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면 자꾸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바로 운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일 것이고요. 훨씬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 모습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요. 라이베이션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베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더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헌신하고 노력하고 베푸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계실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익이 되는 것만 해야지, 성공을 꼭 해야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어떤 과정이든 중요치 않아. 결과만 잘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재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 나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만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너가 만족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어. 좀 이런 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 돋보입니다. 나의 감정이든 기술, 능력, 시간 등등등 타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있는 현재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배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는 힘, 버티는 힘, 이런 불굴의 의지로 좀 어려운 과제를 감내하고 있는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기꺼이 할 거야. 어렵고 정말 힘든 과정이더라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좀 이런 강한 힘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운명의 영향 메시지를 보니까 스탑, 멈추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명은요, 타인에게 수용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순수하게 끌리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가볍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지금의 노력과 헌신을 멈추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계속 내가 헌신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지? 왜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지? 왜 이렇게 잘 화합이 안 되지? 뭔가 겉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운명이 계속 멈추라고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잊혀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초반의 계획과 목표가 많이 변형되고 변질됨으로써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이 많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았지만 지금은 무조건적인 노력과 헌신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뭔가 바꿔보기도 하고 새롭게 시도도 해보고 좀 가볍게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좀 묵직하게 좀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고정적이고 너무 강한 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채우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죠? 텅텅 빈 그릇이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쏟아붓기만 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제한이 있거든요. 무한적이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계속 사랑할 수는 있지만 계속 쏟아 부을 수는 없거든요. 받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듯이 나의 필요부터 먼저 챙기고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 바라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백 카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은 잠시 멈춤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구나.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구나. 이전과 똑같이 갈 수는 없구나. 뭔가 그렇게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과거의 모든 주기를 완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던 것에 벗어나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 카드는 다 메이저예요. 마이너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 메이저는 정말 강력하고 무조건 일어나는 어떤 예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사건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카드 그림이지만 태풍이 불어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태풍은 거칠게 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줄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낡은 부분들, 오래된 부분들을 모두 휩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휩쓸려지면 어떻죠? 새로운 것을 세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운명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운과 행운,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상징하는데 자, 이제 이것이 돌아간다라는 건 힘든 시기가 끝이 나고 새롭고 활기찬 시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과 함께? 이 태풍과 함께 일어난다, 변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분 자신도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시작이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점,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완전히 전과 다른 시작과 변화,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전환점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결과는요. 전투력이 발휘되면서 크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고요. 완전히 경험이 없고 배움이 없는 것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21번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치고 오셨거든요.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배웠고 여러 가지 업적도 달성해 봤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할 것이 없으니 변화를 하면서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화와 함께 행운이 따를 것이고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겠다. 왜냐하면 운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운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운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시기가 봄의 계절로 나온 걸 보아서 이때에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 희망, 성장, 잠재력, 활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기찬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작이 활짝 깃털을 펼쳤죠. 이것은 나를 뽐낼 만한 사건이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자신감이 흘러넘치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강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잠재력을 펼치는 건 물론이고 이것을 통해서 큰 인정을 받고 자축할 일이 반드시 있겠다. 이 3월에 이런 공작과 같은 사건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 보는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곧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조언 카드도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지금 해야 할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하거나 행동력을 올리거나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하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은 휴식의 시간으로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휴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별로 안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바쁘게 나아가야 할 때인데 이걸 어떻게 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몇몇 분들에게는 불편한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식을 꼭 하셔야 된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휴식해라. 이런 것보다는 쉬엄쉬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달려갔던 시간이 있었으니 이제는 다시 에너지를 비축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를 좀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할지,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할지를 제대로 좀 잡아놓고 정해놓고 가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된다면 방황하게 되고 뭔가 미로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정하고 정리하고 좀 틀을 잡아놓고 다시 나아가게 되면 재정비를 다시 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을 내보자.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를 위한 준비 기간이 무조건 필요하고 중요하다. 준비 기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분의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자, 휴식을 하되 새로운 방향으로 집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기존에 내가 애쓰던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냐? 작은 펜타클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가 등장했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큰일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레벨이라던가 난이도라던가 좀 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난이도를 좀 낮춰서
목표를 조금 적당한 상태로 내려서 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표를 좀 낮추면, 난이도를 좀 내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가볍게 시도라도 해볼 수 있고 뭔가 시작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 너무 이상적인 목표, 정말 거대한 성공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되면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준비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난이도가 나에게 좀 적합한지, 나의 수준과 좀 맞닿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나는 엄청난 성공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평가를 얻어볼 거야. 가 될 수도 있고요. 3개월 안으로 100만 원을 모아볼 거야. 뭐 50만 원을 모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현실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 목표를 짜서 가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일 것이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전과 같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여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목표, 그것을 정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새로운 시도를 볼게요. 완드 6번이 등장했는데 이 완드 6번이라는 건 사람들과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이루어진 성공과 승리이거든요. 나 혼자는 이루기 어려웠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합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신감.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존재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그 무리에 들어가라. 그 회사에 들어가라. 사람들과 소통해라. 사람들과 힘을 합쳐라.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존재이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자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게 새로운 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거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계속 반응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치켜 올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여야 한대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면서 나를 계속 억압하고 나의 속마음을 감추고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더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인정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마다 난 잘하는구나. 아, 나 진짜 대단하구나. 그렇게 또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칭찬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움츠려들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신감을 보여줄수록 인정을 또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깨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무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협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줄수록 여러분들은 더 잘 된다라는 점. 그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운명에 적힌 앞으로의 전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볼 건 여러분들에게 곧 일어날 일이에요. 와, 예상치 못한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갑자기 신이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카드는 기회가 활짝 열릴 때, 뜻밖의 횡재수나 행운이 따를 때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던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예상보다 너무 쉽게 일이 풀려갈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곳에서 운이 활짝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이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은총과 같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드는 마음만 활짝 열어놓고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모습부터 앞으로 결과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 여러분들은 내면이나 외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스스로의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답답한 상태이고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정체된 흐름과 갈등으로 인해서 좀 발목이 잡혀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소드 6번은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라 볼 수 있어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감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이거든요. 아직 미래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익숙한 것과 멀어져서 좀 변화하고 싶은 생각, 새로운 것과 좀 마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근데 운명의 영향과 메시지에서 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와 행운,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은총이 들어온다고 했죠. 이처럼 진짜 신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다.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열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선물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선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지금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던가 조건은 좋은데 마음에 내키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좀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주저하고 있다. 이 선물을 받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보다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현실과 타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마음속에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 또 확신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할까 말까? 그냥 그만둘까? 계속 할까?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기회가 맞나? 좀 여러 가지 의심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결과에서 운명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운명의 조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력도 있었지만 운이 따라줌에 그 노력 이상을 얻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일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행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고 갈등은 모두 해소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라는 점입니다. 타워 카드가 나왔잖아요. 나를 억압하고 가두고 있었던 타워에서 지금 곰들이 튕겨져 나오고 있죠. 타워 카드에서 번개는요.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혼란과 변화이죠. 그리고 타로로 해석을 하면 신의 영향이라 볼 수 있어요. 빠져나와. 거기는 아니야.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자, 나오자 하고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나와. 그냥 결정해. 내가 그냥 변화를 일으켜줄게.
너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든 일단 선택하게 만들어줄게. 뭔가 좀 강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오랫동안 믿어왔던 거,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일 수 있지만 기존의 낡은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두 번째, 낡고 부패한 것,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 신념과 관계가 물갈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억압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새로운 가능성이 크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것도,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고 있었던 목표도 뭔가 바뀔 수 있고요. 그럼에 우리 여러분들은 추진력과 행동력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면 이동, 변동, 이런 것들도 크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시기도 살펴볼게요. 가까운 미래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이라고 나왔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뭐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예정된 계획이 있으실까요? 자, 겨울의 온기는 모든 것이 멈추고 휴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겨울의 시기에 행운이 따른다라는 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상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뜻밖의 도움이나 후원, 기부, 기증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적인 지원이나 정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진정한 휴식과 편안함, 만족감을 얻게 될 수가 있다. 또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떤 공유와 지원, 소식, 자원,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과 어떤 다른 행동,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딱히 어떤 계획이 없다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짐작도 하지 못했었던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 딱 11월이라 나왔을까? 나는 가까운 시기라고 분명히 물어봤는데 카드가 분명히 이 시기라고 말을 해주는 건 이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운명이라든지 신이 주는 선물이라든지 신이 주는 은총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겠다라고도 저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언도 한번 살펴볼게요. 타워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지금 해야 할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나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임으로부터 해야 하는 일이든 내가 선택한 일이든 지금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그거를 마무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라. 끝까지 감당해서 끝을 잘 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 매듭을 지으세요.
분명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끝을 내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짓고 끝을 내려면 내가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일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일,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거리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중간에 내버려 두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매듭을 지을 때까지.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걸 그냥 무시하고 대충 덮어두고 회피하고 가버리면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드는 분명하게 이거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완드기사죠. 완드기사는 자신의 성장과 어떤 도전적인 모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건 하세요. 출발하세요. 시작하세요. 거침없이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작정 시작하는 건 경거망동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매듭 짓고 마무리를 지으면 바로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도전해보고 모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막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미지의 어떤 영역에 내가 발을 내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찾아서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기존의 곳에 이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으니, 더 이상 기존의 것에서 책임질 일이 없으니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가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매듭을 짓게 된다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달려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도인데요. 타워 카드가 등장하죠. 타워 카드는 여러분들의 어떤 틀, 여러분들의 가치관, 굳혀져 있었던 거, 그것을 깨는 거거든요. 난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 난 이게 당연하다 생각해. 여러분들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고 행동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깨라는 거죠. 새롭게 시도를 하려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낡은 부분이든 이제 너무 나에게 익숙해져서 한 몸이 되어버린 부분이든 이제는 그것을 깨고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에서는 컵 3번. 관계일까요? 지금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으실까요? 막 싸우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피하고 싶어. 근데 회피하면 이 갈등은 더 불거질 테니 이 갈등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 이 관계를 깨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사랑했던 사람이야. 정말 내가 헌신했던 사람이야. 아니면은 어떤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필요치 않고 더 좋은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신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더 깊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만약에 관계입니다. 회사입니다. 어떤 금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중점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다를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단어들만 지금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뭔가 화합되어 있었고 이렇게 모여져 있었던 것들 그대로 계속 지속될 줄만 알았는데 이제 지속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걸 과감히 깨부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 타워 카드를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 신이 그걸 선물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신이 주는 축복 메시지 추가적으로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나 갈등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놓으라고 축복 메시지를 또 뽑아봤는데요.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감정, 폭발적인 감정,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생각들, 물밀리듯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과 그 환경, 그 분위기에 맞춰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가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굽히지 마시고 덜 중요한 건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다 하는 것만 타협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안 돼.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자아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은 절대 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웠던 부분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타인의 영향을 덜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잘 매끄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명에 적힌 여러분들 다음 전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곧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미지의 것을 마주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박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뭔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만 한 것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카드는요, 위험을 마주하면 뜻밖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위험을 감수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신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모르는 것을 용기 있게 마주하신다면 완전한 행복과 기적, 성과, 결실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현재 모습부터 결과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에게 데스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진짜 중요한 변화나 전환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상황이 종결되었다. 삶의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또는 낡아버린 습관이나 관계, 사고방식이 모두 새롭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면 정의 카드가 등장했죠. 낡은 에너지가 소멸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 직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무기력함, 갈등, 불안 이런 감정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갈등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갈등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이고 또 몇몇 분들은 제3자의 힘이나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종결시키고 싶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거나 깔끔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고 있다거나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통제하고 처리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운명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자, 도둑놈이 보여지는데 언뜻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감으로써 더 나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카드입니다. 지금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운명은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힘겹게 가지고 있는 완드 10개를 뺏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 뭐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일,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제거시켜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이죠. 10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1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무리와 정리의 단계를 거치게 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완드 10개가 너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것만 사라지면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 열리면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봐. 이렇게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살아있는 동안 배운다 라는 카드가 등장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아주 다양한데요. 과거의 모든 과정이 귀중한 교훈으로 남는다든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부와 지식, 탐구, 전문적인 배움이 있다든지, 무언가 깊이 깨닫고 느껴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삶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느끼게 할 만한 배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때에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상황과 관계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카드 그림만 봐도 좀 예민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과거에 섣불리 행동하다가 실수했었던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잠재적인 위험은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내가 더 배우고 경험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 탐색하면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무모하고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보단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시작이 있을 것이고,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지식들을 모두 배우고 경험하면서 시작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나를 무겁게 만들었던 짐, 어려웠던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선택했었던 일들, 신경 써야 했었던 일들 다 정리하고요. 이제 나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 좀 똑똑해진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내가 힘들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과는 이제 친해지지 않을 거야. 뭔가 내가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시작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기가 언제일까? 네, 4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권위적인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봄의 계절은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 희망,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과 다른 걸 보게 되거나 전과 다른 걸 발견하게 되거나 전과 다른 걸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권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박식한 사람, 어떤 허가권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줄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귀인으로 인한 강력한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에는 좋은 귀인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람이 무언가를 수용하고 허락하고 여러분들을 받아줌에 좋은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또 해야 할 건 해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뽑아볼게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걸 접하게 되면서 많은 걸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도 보여지고 접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지금 해야 할 새로운 시도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타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타인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밀고 붙여라.
그 생각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주장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해라. 너의 뜻이 맞으니, 너의 생각이 맞으니 그걸 굽히지 말거라.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굽히지 말고 너무 고집스럽다고 하더라도 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옳다. 이게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올라오는 옳고 그름이거든요. 직관적으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향인 것 같아. 이 선택인 것 같아. 촉으로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에서도 여사제가 나오죠. 번뜩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이거 어때? 했을 때 이건 이런 것 같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직관적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열쇠이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그 촉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이미 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것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하는 방향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의심하는 순간 힘들 수 있어요. 주저하게 되고 우유부단해지고 계속 뭔가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을 그래 믿자. 확신하자 하는 순간 방향은 열릴 거고 흐름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직관, 나의 촉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새로운 시도를 뽑아봤더니 여황제가 등장합니다. 여황제는 누군가에게 받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주는 걸 받아먹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는 입장입니다. 자, 이걸 줄 거야?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너한테 이걸 해줄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인물이다. 그래서 모성애를 가진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시키고 싶은 거, 발전시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새롭게 나의 것을 투자하세요. 가 될 수 있겠죠. 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나의 자원들을 투자하세요.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시간, 에너지, 능력, 감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싶은 것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에,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것은 곧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과거로부터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꿈, 이상,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키워보자. 새싹을 틔워보자. 맛있는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투자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봐도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얻어볼 수 있으니, 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니 기꺼이 해보세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명에 적힌 다음 전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곧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 소울메이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증진시켜주는 관계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는 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전과 다른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적극적으로 나와 화합하고 협력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 얼마나 지속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른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거나 아름답게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영원히 이어져서 내가 잘 되는 거야가 아니라 지속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달라지고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면 누군가의 긍정적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혼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성취감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고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카드 그림 보면 펭귄이 열쇠를 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있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모습부터 앞으로 결과까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현재 모습을 보니까요. 나의 욕구와 의견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 또는 나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리드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전자일 경우에는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나아가고 있긴 한데 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에서 아쉬움과 억울함,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후자일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욕구가 좀 억압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든 후자이든 우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주어진 일에 헌신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좀 애쓰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거든요. 근데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겠다. 주변 상황이나 관계에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일상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장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씩 열심히 디테일하게 좀 만져가면서 가고 있고요. 양보다는 질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운명의 영향을 볼게요. 자,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나친 타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래서 타협이 잘못되었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은 굽히지 않되 나머지는 유연하게 맞춰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반항과 독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핵심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은요, 주변의 소음과 외부의 판단, 평가를 신경 쓰지 마.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만 생각해. 이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를 위한 기획과 계획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던 일을 내려놓고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에 잠겨 있죠. 가슴속에 열정을 품고 다음 단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목표를 세운다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신중하게 고민하다던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 방향성을 따지게 된다. 이 운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좀 기획하고 계획할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갈등이 있는 관계처럼 보여졌는데요.
여기서는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만족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삶의 활력도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애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모습이 있거든요. 기존의 관계가 좀 강화된다든지 관계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 잘하는 나의 모습에 좀 더 빠져들게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열정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 내가 사람들이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나 진짜 좀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하네. 뭔가 이런 식으로 나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장점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다. 또한 나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열쇠를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방향을 선택해 봐야겠다. 뭔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해결책, 대비책을 얻게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에는요. 완드 2번이죠.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결과에선 어떻죠?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제한된 공간이나 규칙, 통제에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기존에 하던 거 계속 반복하고 노력해 왔던 걸 중단하고 좀 더 새로운 방향과 더 큰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만간 여러분들의 지평을 넓히고 확장할 일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세운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걸 더 이상 반복하거나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확장시키게 된다. 그럼에 반가운 소식이나 기다렸던 소식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일, 노력해 왔던 일에서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하던 일이 전보다 더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네 라고 여유를 좀 얻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일까? 보도록 할게요. 네, 5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과거는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과거의 경험, 선택, 행동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가능성을 결정지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과거는 미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좋은 소식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다른 방향과 다른 계획을 갖다고 하더라도 이게 쓸모없던 행동은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안정적인 기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평을 넓힐 수 있었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어떤 경험들, 정말 노력했었던 그 과거의 일들 있죠. 거기서부터 정말 중요했던 경험, 이런 경험으로 깨달으면서 그 중요함을 기반으로 나의 한계와 틀을 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과거의 실패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의 과거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너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결국 그 모든 노력이 정말 큰 결과를 안겨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게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조언도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지금 해야 할 새로운 시도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멋진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든 어떤 본질을 갖고 있든
겉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표출해낸다, 도출해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큰 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들이 또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움츠려 있고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때까지 내가 좀 준비하고 갖춰 놓았던 것들을 얼마큼 잘 해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가 너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너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역시 사람들이 들어와 있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고 또 앞으로 잘 해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가 잘 협력하고 화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리에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야겠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겠죠.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든 알아주든 말을 걸든 일단은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팔을 잡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라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의 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생각인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또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또 얻는 거, 더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어떤 계획으로 나아갈 될지는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던 것을 쭉 유지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뭔가 좀 변형한다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가는 건 좀 두려운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너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너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에 욕망을 느끼는지 먼저 알아봐. 그것만 정하게 되면 관계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도 있고 또 소통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걸 너가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계에 합류하기 전에 이 완드 2번 내부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해야 할 새로운 시도, 힘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힘카드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도전, 쉽지 않은 도전 있죠. 난이도가 정말 높은 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자를 다루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사자는 본능적인 동물입니다. 그냥 한번 물면 죽죠. 그래서 다루기 어려운 존재인데 이상하게도 여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뤘을까요?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아니죠. 정신적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교감을 했고요. 그 교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 사람을 주인이라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그들을 잘 통제해야 된다.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네? 그럼 지혜를 발휘해서 내 편으로 만든다든지 저 사람의 마음을 뭔가 정신적으로 교감해서 사로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 제압하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이 사자가 관계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자꾸 나를 가로막는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설 만한 도전과 과제가 지금 필요하다. 그것을 해야만 뭔가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확장과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해왔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도전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관계에서 충분히 잘 해왔지만 이 관계에서 더 돈독해지려면, 더 발전된 관계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까? 이때까지 일을 잘 성장시켜왔고 잘 진행은 했지만 한계를 만난 것 같아.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어떤 과제를 내가 수행해 봐야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제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셔도 된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시작해라, 추진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엄청난 열광과 반응과 좋은 평가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